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건강검진을 좀 받느라 또 수요일 만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 살이라도 좀 젊었을 때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문수 경력이 몇 년 정도만 있으신 분이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문제인데, 의외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거나 이 잘못된 정보로 수강생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유튜브에도 너무나 이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보이던데, 오늘은 이제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우리 문수사들이 엠보 눈썹뿐만 아니고 다른 기술로 눈썹을 만들었을 때 한 달 또는 두 달의 경과 후에 재터치를 하게 되죠. 자, 이때 1차 마취제를 어떤 것을 사용했던 상관없이 고객분들은 이상하게 통증을 좀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문수사들은 이 문수사들이 사용하는 마취크림만 바르면 모든 시술, 즉 눈썹, 아이라인, 입술, SMP 등 모든 문수 기술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 문수사들이 사용하는 마취크림은 불행히도 만능 마취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주로 마취를 한다고 하면 인젝션이 되겠죠. 우리가 주사를 놓는 거. 그 마취제도 어떤 분은 마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통증을 나중에 좀 느끼시는 분이, 예민한 분이 느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문수사들이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는 더더욱 사용하는데 요령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품 선택도 마찬가지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실전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력이 많지 않은 기술자분들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누구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냥 이제 그렇다 카더라만 이렇게 옮겨되는 거죠. 자, 그럼 1차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달 뒤에 2차 시술을 하게 되었을 때 왜 1차 시술 때보다 통증을 더 느끼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의 나이입니다. 나이. 첫 번째는 나이. 자, 그럼 첫 번째 고객의 나이에 관련된 부분에서 비교적 젊은 경우입니다. 고객분의 나이가 비교적 젊었어. 자, 그럼 이런 분의 경우에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피부 회복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시술 후 한 달 이상 또는 두 달 사이에는 표피층뿐만 아니고 진피층까지 빠른 재생력과 회복력을 보이기 때문에 2차 시술에서 진피층을 다시 건드려도 아프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객분의 나이가, 이거는 적은 경우고, 고객분의 나이가 많은 경우에, 아니죠, 마늘 다자 이렇게 쓰죠. 적을 소자, 마늘 다자. 자, 고객분의 나이가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생력과 회복력이 떨어지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나이가 많을 경우에는 재생력과 상처가 나도 아무는 게 좀 더디 느려지게 됩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1차 시술 후 한두 달 경과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피층이 아물지 않은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술했을 때 비교적 젊은 사람보다 통증을 더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처가 나면, 여러분들은 상처가 나면은 진피층부터 서서히 아물고 껍질이 나중에 아무는 것 같이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제로는 상처가 나오면 감염 때문에 일단은 피부 껍질,
죄송합니다. 껍질이라고 얘기해서 껍질부터 먼저 다칩니다. 그래야지 외부로부터 병원균으로부터 보호가 되겠죠. 껍질부터 먼저 다치고 그 위에 서서히 이제 진피층부터 아물어 가는 게 우리 피부예요. 그래서 결론, 나이가 적은 사람은 상처가 빨리 아문다. 자, 진피층 얘기예요. 빨리 아물고 나이가 많으신 분은 좀 더디 아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쌍꺼풀 시술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아물긴 아문 같은데 아직까지 뻘겋게 이렇게 좀 붉은 기운이 남아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물론 이제 피부 표면은 다쳤지만 안에가 아직 확실히 덜 아물었다, 이런 이제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문수사들이 일방적으로 나이가 많은 경우는 통상 40살 고객 대상입니다. 고객이 한 40살 정도면은 이제 적당한 경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40살 기준으로 나이가 적거나 나이가 이제 많거나 하는 이제 경우를 따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더 예민하게 느끼거나 더 둔감하게 또 못 느끼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100% 맞진 않아도 거의 맞는 경우를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문수사들이 1차 시술 후에 30일도 채 지나기 전에 재터치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술자는 시술 후에 15일 이내에 재터치를 하라고 하시는 기술자분도 계십니다. 이런 기술자분들은 대개 시술 후에 좀 빨리 빠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기술자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아마 2차 시술을 가능하면 좀 빨리 당겨서 하려고 하시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손님들이 한 달이나 2달 뒤에 가면 다 빠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손님들 하여금 다 빠지기 전에 빨리 좀 오셔서 이제 빠지기 전에 2차 시술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죠. 그러니까 빨리 빠지는 것을 고객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이제 작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피부는 대개 30일 이후 60일 사이에 하는 것이 좋지만, 더 정확한 것은 피부가 완전히 진피층이 완전히 다 나았을 때 60일 이후에 2차 시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한국의 문수사분들은 60일까지 못 기다리죠. 그냥 한 달 이내에 뚝딱 이제 해버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1차 시술에서 덜 아팠는데 2차 시술이 더 아프다고 하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생리를 하거나 그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 전날에 시술 전날에 술을 많이 먹었거나 하는 경우에도 통증을 좀 더 느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객의 피부 컨디션입니다. 즉 마취에, 우리 국소 마취제에 둔감하거나 예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 문수사가 사용하는 마취제 리도킨, 이 리도카인은 일정한 부분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성은 아주 간혹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마취제를 바르고 시술을 마실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마취제예요. 실제로 이 리도카인은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마취 중에서 가장 안전한 마취제다. 안전한 마취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논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전한 마취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 안전한 마취제가 어떤 분에게는 확실한 증상을 보여서 100%의 확률을 가진 가장 위험한 마취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설로 보면은 몇만 분의 1 또는 뭐 10만 분의 1로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제가 글을 읽은 적도 있지만은, 이 독성은 사실 고객의 특이 체질과 컨디션 등의 이유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체질을 가진 사람한테는, 우리 병원에 가면은 그러잖아요. 혹시 무슨 뭐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까? 뭐 특이한 체질이 있습니까? 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모든 게 이게 다 이제 작용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 문수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마취제에 관한 부분이니까 뭐 생리나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는 시술을 좀 이제 좀 인터벌을 좀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수사들이 사용하는 도포형 마취크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마취제 하는 거 도포형 마취크림은 기술자들이 요구하고 고객님들이 바람대로 빨리 마취를 시켰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제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빨리 되고 한 방에 되는 제품은 없다 이거예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뭐 여성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특히 이제 저희 문수사들이 쓰는 마취제는 어떤 특별한 도구나 주사기 없이 그냥 피부 표면에 바르는 정도의 마취제를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뭐 마취가 빨리 되기 위해서 주사를 하지 않고는 뭔가 별도의 특별한 장치가 사실은 개발돼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마취제를 보면은 이 리도케인 성분하고 자, 잘 보이시나요? 자, 리도케인 성분하고 그 다음에 에프네프린이라고 있습니다. 자, 에프네프린하고 그 다음에 또 방부제 역할을 하는 프리서베이티브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마취제를 사던, 자, 제가 여기 지금 이제 태그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태그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든 뭐 놈이든 간에 마취제를 딱 사게 되면 필수 항목이 얘예요. 리도케인하고 에프네프린이죠. 리도케인, 에프네프린. 얘는 국소 마취제죠. 얘는 화학식이 C14, H21, N2O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가루야, 가루로 돼 있는 것을 잘 안 보이나? 가루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증류수하고 뭐 또 글리세린 뭐 우리가 아는 증류수 뭐 이런 거랑 이제 섞어서 만드는 게 우리 뭐 주사형 마취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제형을 통하느냐에 따라서 또 뭐 마취 성분과 시간이 막 연장되고 막 이런 제품들이 여러 가지 제품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에프네프린은 이게 일종의 호르몬이에요. 일종의 호르몬인데 신경 전달 물질이죠. 자, 그러면 리도케인으로만을 마취가 되기는 됩니다만은 사실 이 에프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러나 뭐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저희들은 주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르는 마취제는 이게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혈관 수축 역할도 하지만은 혈관 그 심박수 확장 역할도 이제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저 프리셉티브, 요거는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지금 제가 이 좀 뭐 저 어려운 의학 용어를 썼는데 이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제가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만 압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리도케인은 뭐 화학식이 뭐 요런 거 가지고 있다. 가루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증류수나 뭐 알코올이나 이런 데 잘 녹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떤 제형으로 만든다. 에프네프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고 단백질이고 호르몬이다. 이걸 이제
마취를 좀 잘 되게 한다. 혈관 수축의 역할도 하고 확장 역할도 한다. 이제 프리서베이티브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 요 정도까지밖에 몰라요. 저도 너무 알면은 이거 제가 의대를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필수적으로 리도케인, 에프네프린, 근데 프리서베이티브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이건 방부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인간적으로 방부제 많이 들어간 거 안 좋죠. 방부제 많이 들어간 거 당연히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도케인 함량을 보면은 뭐 4%, 5%, 뭐 몇 프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퍼센테이지가 막 15%, 20%, 30% 이게 높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높으면은 리도케인 함량이 높으면은 높을수록 아이라인에 쓰면 안 돼요. 아이라인에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각막 다 녹여버립니다. 까딱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반드시 보통 우리가 방부제가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잖아요. 근데 이 방부제 표기를 안 해놓은 제품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은 자, 우리가 만약에 아이라인 한다. 그럼 아이라인은 엄청 따갖고 막 죽겠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이런 제품에서는 좀 따끔거리는 게 별로 있을 수 있는데 이 방부제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뭐 하여튼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취제를 고를 때 성분을 조금은 볼 줄 알아야 돼. 여기 딱 요거는 방부제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들어갔구나. 그 정도까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문수사들의 주변에는 다양한 마취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마취제 있어요. 제가 여기에는 마취제를 제가 많이 이렇게 선을 못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전문 국소 마취제와 일반인들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비전문 국소 마취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이 제품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문수사들이 주변에는 다양한 마취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는 처방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너는 문신해라, 너는 문수해라 이렇게 하고 처방전을 쓰지는 않겠죠. 그런 마취제를 처방을 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좀 이거는 좀 사이드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이제 마취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남녀 간의 사랑을 위한 그 남성 성기에 바르는 그런 제품이 일부가 있긴 합니다. 그런 거는 혹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일반 약국에서는 다 파는 거기 때문에 굳이 문수사를 위한 이제 마취제는 이제 처방을 받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수사들이 약국에서 그냥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마취제 그거를 주로 이제 살려고 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죠. 하지만 그게 문수나 문신을 위한 용도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썹 아이라인 입술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마취제는 문수나 문신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국에서 문신이나 문수사를 위한 마취크림 아직 공식적으로 한국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문수사들과 문신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마취크림 정도는 만들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뭐 실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제품일 수도 있는 것을 빨리 하루속히 문수사와 문신사 전용 마취크림으로 판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불법을 양산하는 거예요. 그냥 팔면 되지 왜 안 팔아? 의사 선생님들이 문신 안 하잖아요. 문수해? 안 하잖아. 자기네들이 하지도 않는데 왜 이걸 안 팔아?
자, 우리 문수사 주변에는 사실 이게 한 번만 마취크림을 바르면 다 되는 것 같은 마취제 이제 홍보도 하고 선전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이제 우리가 광고를 접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번만 딱 발라가지고 마취가 거의 다 되는 제품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시술 27년 해본 결과로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막 하는 기술자들은 뭐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많죠. 원장님이 아이라인 시술하면 안 아픈가요? 예, 안 아픕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안 믿어요. 근데 어디에서 몇 년 전에 했는데 죽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완전 쫄아가지고 제가 설득을 해서 아프면은 환불해 드리겠다고 하고 시술한 적도 있습니다. 안 아프죠? 제대로 적시적소의 제품만 발라주고 인터벌 제대로 지켜주고 그 다음에 시술 테크닉을 안정화시켜주면은 절대로 안 아픕니다. 내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막 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자, 마취 독에 관한 문제 때문에 우리 문수사들이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는 한 제품으로 한 번만 사용하는 이 강력한 마취제. 아까 강력한 마취제라고 하는 바로 이 리도케인의 함량 때문입니다. 함량. 여러분들은 이게 4%, 5%, 10% 이거는 좀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문수사들은. 이게 막 25%, 30% 돼야 돼. 그래야지 좋은 것처럼 보이거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리도케인 성분하고 에프네프린 이 성분하고 얼마나 조화롭게 잘 됐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또는 이 리도케인하고 에프네프린하고의 어떤 제형의 문제죠. 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크림 타입, 젤 타입 뭐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객의 피부 컨디션과 잘 조합이 됐을 때, 야, 이 마취제는 짱이다. 정말 잘 되는 마취제구나. 이거죠. 우리 문수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제품은 인스와 태그 제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인스와 태그. 자, 제가 실물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스와 태그는 문수 기술용으로 개발된 전문 마취크림이 맞습니다. 미국 제품입니다. 인스. 태그 미국 제품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문수사법이 합법 또는 조건부 합법인 나라죠. 이러한 전문 마취크림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문수 전용 전문 제품이긴 하지만 인스의 경우에는 눈썹 기술에서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제형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좀 이제 눈썹에 사용하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아이라인 제형에는 완전 좋은데 그래서 눈썹의 마취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인스가 반대로 인스의 경우에는 제형이 아이라인을 마취시키기에 너무나 좋게 제형이 되어 있어요. 크림 타입 크림하고 젤하고 이제 중간 좀 제형이 조금 딱딱하게 돼 있죠. 그래서 아이라인 안쪽으로 마취 크림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정도까지 제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라인 하기에는 최고의 안전성과 성능을 보이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때 아이라인이다 보니까 바르는 요령이 좀 중요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도 한국의 문수사분들이 재료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인스와 태그가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게 좀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합법적으로 안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문수사들은 좀 가성비를 따지기로 유명한 분들이다 보니까 이 인스 제품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 아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인스는 조그만 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따지면은 그렇게 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오리지널 진품이 아니고 가품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없어졌어요.
근데 그나마 거기에서 또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이제 되는 거예요. 가짜가 왜 나오냐 그러면 이 가성비 때문에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는 아이라인 1차 전용으로 사용하면 100점짜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눈썹이나 입술은 다른 제품을 사용 이제 하는 것이 문수사들이 경험해서 오는 요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 인스는 무조건 아이라인 1차에만 사용한다. 다른 데는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는 제품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기 시간과 가성비를 따지기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의, 저부터 한국의 이제 문수사분들이 인스 제품을 아이라인을 제외한 한 곳에 사용하시면 사실은 가성비와 좀 거리가 멀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인스 제품을 아이라인 1차 마취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이 밖에 눈썹 1차의 경우에는 T 땡땡 제품의 경우가 좀 호불호가 갈립니다. 여러분들도 T 땡땡 제품이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뭐 한두 개 정도는 살 수가 없고 여러 개를 이제 사야 되는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건데요. 이 경우는 이제 잘 되는 경우가 잘 안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취 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시술 전까지를 보통 우리가 마취 인터벌이라고 하는데요. 대기 시간은 홍보를 하는 것보다 훨씬 길게 잡아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은 뭐 한 20분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20분의 통계를 가지고 몇 사람을 시술을 해보니까 다들 아프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건 20분짜리가 아니에요. 20분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리도케인 성분만 자꾸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리도케인 성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취는 조금 더 잘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리도케인이 국소 마취제인데 이 마취제가 사람 피부에 어떻게 제대로 잘 흡수가 돼서 마취가 되느냐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이 에프네프린이 하는 거예요. 마취의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신호 전달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방부제를 빼고 이 두 가지와 제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 보이는구나. 리도케인, 에프네프린과 제형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이 세 가지 1, 2, 3 부분에서 반영고 화장의 문수사 마취 크림으로 어떤 것이 좋은가 하는 게 결정이 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은 정확한 것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 TXX 제품 자체를 아이라인에 좀 쓰는 거를 꺼려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 제품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아니지만 좀 의심이 들어서 눈썹에만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저희 제자분이 아이라인 시술을 했는데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제품을 사용을 했다고 해서 각막에 손상이 좀 있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성분을 좀 유심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국에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제품을 좀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한국 제품을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같은 분위기, 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한 가지 제품으로 모든 시술이 다 끝나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두 번째, 1차, 2차 제품으로 반드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사야 되고 또 사용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가성비를 따지지 말고 실효성이 있는 제품을 써라 이거예요.
네 번째, 가성비를 따지지 말고 위험성이 없는 제품을 써라 이거예요. 위험성이 없는 제품, 아까 아이라인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제품을 파는 사람보다 그 제품을 단연간 오랫동안 사용해본 기술자 말을 믿어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되죠. 여러분들은 제품을 파는 사람들이 전부 기술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과거 1, 2년 동안 제가 이제 재료상들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료상 분들이 사실은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재료 하시는 분들 중에는 기술자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제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품만 하시면 되는데 기술까지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는 기술만 하면 되고 제품 파는 사람은 제품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 부위별 마취제만 있으면 되고 기술별로 마취제를 따로 구입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자, 눈썹을 이제 한다. 그러면은 엠보 눈썹, 수지 눈썹, 뭐 무슨 눈썹이 있겠죠. 근데 그 기법에 따라서 마취제를 구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재료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제 얘기 들으면 아마 저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엠보 마취제 따로, 뭐 수지 마취제 따로,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피부에 닿는 거는 바늘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지 기술도 바늘이고, 엠보도 바늘이고, 기계 기술도 바늘이고, 디지털도 바늘이고, 아날로그도 바늘이에요. 근데 마취제가 다른 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 말을 하면 재료상들은 좀 싫어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나중에 영상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아날로그 머신하고 디지털 머신하고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피부에 닿는 것은 바늘 하나밖에 없는데 침이에요, 침. 근데 무슨 아날로그 있고 무슨 디지털이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날로그는 바늘이 빙빙 돌아가면서 시술이 되고 디지털은 그냥 빙빙 안 돌아가면서 시술이 되고 세상에 바늘이 빙빙 돌아가는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재료상 분들이 이제 자기네들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제 영업용으로 만들어낸 것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기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계는 왕복 운동만 할 뿐입니다. 자, 갑자기 마취제 얘기를 하다가 통증과 마취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계로 들어갔는데 기계 얘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취제를 위시로 해서 주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